안녕하세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한참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할 청소년과 청년들의 히키코모리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끔 한의원에도 스스로 히키코모리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부모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오는 히키코모리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히키코모리가 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말 한마디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초등학교 때의 에피소드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운동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제외한 동네 친구들은 유독 야구, 축구, 럭비 등의 운동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끼리 야구 경기를 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저희 실수로 인해 저희 팀이 패하게 되었고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했던 저는 자책감에 위기소침해져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다가와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괜찮아, 또 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은 싹 사라져버리고 즐겁게 다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제게 비난을 하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면 전 아마 다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을 것이고 야구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게 괜찮아라고 말해주었던 친구는 지금도 저의 좋은 친구인데 그때 그 친구의 말 덕분에 어린 나이에도 제 자신과 제가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우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성인이 돼서도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친구가 제게 해준 괜찮아 이 한마디가 떠올라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고도 평범한 말, 히키코모리가 되지 않게 해주는 말 한마디가 바로 괜찮아입니다. 집은 사람이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히키코모리가 되는 데 있어서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히키코모리가 되는 계기는 학업이나 취업 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 왕따, 학교 폭력,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겪으면 사람은 실망, 좌절, 패배감, 두려움, 분노, 불안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얽혀 있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심한 경우 자책을 하고 스스로를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외부 요인들의 자극을 조금이라도 피하고자 세상과 단절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정신적 전투를 실컷 치르고 고통으로 지칠 대로 지친 마음에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조급하지 않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그럴 수도 있어.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가 심리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지난 일에 대해 자책하는 마음을 없애주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정 내에서 가족 간에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바탕이 되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시간이 걸려도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심리적 지지의 기반이 되어 주어야 할 가정에서 이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밖에 못해? 정말 실망이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넌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힘들어도 견뎌내야지. 너가 좀 더 잘했어야지. 등 비난과 비판의 말이 먼저 나갑니다. 밖에서 상처받고 들어와 집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일 줄 알았는데 가족들도 내 편이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고통의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새 힘을 얻어 다시 세상과 싸우러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을 잃게 되어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가족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고 집안에서 제일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족과도 세상과도 단절이 된 채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고통의 상황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 고통과 싸워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 둘째, 고통 속에서 돌파하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억지로 버티는 사람. 셋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 희한하게 우리 사회에서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을 실패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의 눈을 의식해서 고통 속에서 억지로 버텨내고 있는 예비 히키코모리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 중에 스트레스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한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곤 하는데 고통을 피하는 사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괜찮은 선택입니다. 고통을 잘 다루기 위해서 때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쉴 새 없이 무조건 맞서 싸우거나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고통을 참다가 몸과 마음의 병을 얻는 것보다는 잠시 피하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멀리 바라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도전해 보면 됩니다. 히키코모리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피신해 온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과 안정, 위로와 격려,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자신감과 용기입니다. 사람은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옆에 단 한 명만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나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홀로 실망과 좌절 속에서 자책하며 스스로를 실패자로 생각하고 있을 때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정,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